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서 장을 땡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변한 것 같고요. 포모 파티입니다. 이러다가 어차피 조금 늦은 거면 늦게 맞춰가야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막 중구난방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포인트를 어디 맞춰야 될까? 이것도 되게 고민이에요. 반도체 강하겠지 않습니까? 반도체 강하게 되면 4일은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살찌는 꼭 흔들려요. 증권주들하고 이제 지주사도 막 고개 들기 시작하잖아요. 정신없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기업의 가치를 되찾는다는 취지였었잖아요, 정책 자체가. 그리고 그 취지에 부응을 해가지고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고, 만약에 원점 회귀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정고점 넘어서가지고 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는 그 과거 패턴처럼 조금 다르게 그냥 그런 거 없다 보면은 연휴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휴 리스크 동안에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일단 네, 오늘의 시장 총평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는 좀 제가 한심하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는 네. 별 스트레스 없이 좀 비교적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어저께 장 막판에 증권주 돌아서는 모습 보이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싶어가지고 살짝 발만 담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증권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서 장을 땡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변한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사실 9월달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이제 9월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9월에 주식을 좀 사야 되는 입장에서 좀 잘 사다가 오늘은 사실 좀 구경만 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도 이게 스트레스를 또 여기서 받네 싶은 생각을 좀 했던 하루였습니다. 항상 시장이 어떻게 가는 것과 별개로 내가 어떻게 겪어내고 있느냐가 또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체감하셨는지 총평 마찬가지로 여쭤볼게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 대체로 항상 아프지 않으세요? 왜 아플까요? 오늘 이렇게 장이 올랐는데요? 우리 의원님 감기 드셨네요. 아닙니다. 편도선염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아이고.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 정도면. 아이고 자랑하고 존경하는 거의 위원님이 막바지입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금요일도 나오셔. 예? 네, 막바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유, 요즘 주식도 주식이지만 예,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비움 환자 속출. 네. 조심하십시오. 예, 네. 그렇습니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주식은 주식인데 예, 건강이 먼저입니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 위원님 화이팅. 네. 화이팅. 예. 그렇게 이런 식으로 30초를 때우시는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이, 애정. 건강을 좋습니다. 건강을 챙겨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너무 섭섭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우리 저 이사님께서도 그렇지만 이제 장 올라가면서 되게 뭐 포모도 한번 느꼈다. 오늘 아침에 그 조선기자재 가지고 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계속 가다 보니까. 근데 또 이럴 때 약간 핀트가 살짝 안 맞아서 에이, 오늘 잠깐만 한 30분만 1시간만 먹고 나오지 뭐 하다가 걸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네.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안쪽으로 막 쏠려갈 때 그럼 분명히 이제 그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쪽에서는 쏠림의 디쏠림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서 또 기회가 나오는데 그것들 이렇게 한 번씩 봐주고 그러는 게 참 하다 보면 안 돼요. 이쪽만 다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교훈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3,250선 언제 안착해서 이제 3,260입니다. 네. 지난번 고점이 3288, 이제 3260, 28포인트 남은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또 슬슬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또 왠지 또 스트레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잠깐만, 그때는 내가 그 몇 달 전에 잔고가 이만큼이었는데 한 두어 달 고생하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갔는데 나 계좌가 아직 거기까지 못 왔다. 그럼 또 포모 들어와요. 네. 포모 파티입니다. 이러다가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조금 늦은 거면 늦게 맞춰가야죠. 근데 그거를 약간 좀 계획적으로 하시면 모르겠는데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막 중구난방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포인트를 어디 맞춰야 될까? 이것도 되게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강하겠지 않습니까? 반도체 강하게 되면 제가 보통 그래 반도체 강하게 되면 약간 한 4일은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강했다가 살찌는 꼭 흔들려요. 맞아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유가 있죠. 다들 아시죠? 예. 우리 삼전걸 우리 승희 아나운서께서 뭐, 가지고 있든 아니든 항상 이제 보는 업종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걸로 치시죠. 최근엔 섹터 하나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화이팅. 예. 화이팅. 네. 잘 사셨던 것 같아요. 예, 화이팅. 예.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막 그 아마 섹터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주도 섹터나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새롭게 막 들어오고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또 증권주 들어오고 이제 지주사도 막 고개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을 겁니다. 이럴 때 일단 내가 본 자리, 내가 본 섹터, 내가 본 거 가지고 대응하셔야지 시장에 말리면은 오늘처럼 나도 기자재 한번 사봐 이러다가 또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련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네. 네, 1분도 때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2분입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일단 고용지표 발표하고 금리나 기대감이 커진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FOMC 같아서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하느냐 이제 시장의 해석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달러 약세 금리가 와 이제 10년물이 4%대 노크하고 있습니다. 깨질까 말까 이거 노크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이거 깨집니까 위원님? 저희 하우스뷰는 4%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켜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우스뷰입니다. 네. 네, 예. 그런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좀 주춤하더라고요. 다들 대부분 약했습니다. 약했습니다, 오늘은. 대만만 강했고요. 근데 대만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연결돼서 우리도 AI 뭔가 비빌 거 있어. 이런 쪽으로 나온 것 같아서 그나마 잘 선방했다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 현물, 선물 특히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만기주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플레이를 이제 팔았다, 샀다 이제 어제는 팔았습니다. 오늘은 샀어요. 내일은 파는 예, 네 이렇게 될 것 물가 같아요. 나오는 날하고 겹치더라고요, 또 저게. 네, 그래서 이러다가 현물까지 겹치게 사게 되면 그날 딱 겹치게 되면 오히려 좀 강한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또 그대로 쭉 뭐 3288 돌파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만기주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 던지고 오늘 받고 이럴 때마다 시장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아마 9시 이거 10시 전까지 동향들이 조금 보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데 그럼 시장은 분명히 또 단기적으로 오른 거 있어가지고 또 주춤주춤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섹터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오늘 강했던 쪽들은 금융주 쪽이 제일 강했었고 그러니까 증권 들어오고 의외로 좀 보험주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는 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 반도체는 뭐 소부장 이거는 뭐 이제 다 거의 뭐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판 쪽까지 강해집니다. 요즘 삼성전기에 힘이 여기까지 이제 미쳐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STO는 저 미국에서 뭐 코인도 월드 코인인가요? 네, 난리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거의 뭐 3천 몇백 프로 올라갔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패스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도 뭐 살짝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랑은 좀 딴 얘기 같아서 넘어가고요. 철강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소형 철강주 강한 모습들인데 강했고 로봇 쪽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전력 설비도 같이 고개 들고 최근에 좀 약했습니다. 요 두 쪽들이. 근데 그게 살짝 고개를 들었다라는 쪽들이고 약세 쪽은 뭐 아시는 것처럼 조선 기자재 노이즈가 정부가 아직 마스크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자금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뭐 좀 노이즈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그거 가지고 좀 꺾이더라고요. 많이 올리면 작은 뉴스 가지고도 꺾입니다. 뭐 이런 쪽인 것 같고 카지노 엔터 약하다가 시간에 넥스트레이드 보니까 우리 JYP 형님이 네 형님 많습니까? 잠깐만요. 네. 약간 대표님한테 박하신데. 헷갈려서 제가. 네. 형님 맞으세요. 형님 맞으세요. 네. 예, 네. 형님께서 네. 그래서 관복을 입으시게 돼서 그래서 문화교류위원회인가 뭐 거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거기 들어가신다고 해서 시간으로 또 빡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이버도 그 출신이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주가 올라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펀더멘탈 외적인 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좀 관리는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조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뭐 그런 것 같고 이제 비만 치료제 오늘 또 바이오 쪽들은 요쪽 빼고는 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들도 또 보는 게 좀 다르구나라는 쪽들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260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3,288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대표님께서는 좀 더 봐야 한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사님은 좀 보시기에 어떠세요? 한 번 더 도약을 노려봐도 될지 뭐,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을까요? 9월 들어서는 사실 계속 틀리는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지금 이게 오늘 아침부터 증권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느낌이 돌고 돌아 50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일단은 가장 주도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 움직이고 그리고 금융지주 결국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도 또 더 완화해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이제 많이 들었었거든요. 결국은 그럼 조정을 받는 건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수 때문에 조정받은 것도 있어요.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정책에 대한 노이즈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애초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업의 가치를 되찾는다는 취지였었잖아요. 정책 자체가. 그리고 그 취지에 부응을 해가지고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고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원점 회귀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여기서 한 번 더 눌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뭐 정고점 넘어서 가지고 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9월 중에 혹시라도 좀 뭐 FOMC 이후에 뭐 한번 흔들린다든지 이럴 때 담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애초부터 네. 저는 사실은 8월 달에 그 한번 한 의원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박살나고 네. 못 나오면 더 박살나고 해서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실적 발표 나기 직전에 다 정리해버리고 지켜봤더니 역시나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빠져서 거기서부터 다시 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8월 달 중순부터 이제 바이오 섹터 좀 집중적으로 담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보니까 아직 덜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담아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이제 확 올라버리는 바람에 네. 지수 올라가서 신고가 근처에 가 있는데도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근데 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앞서서 뭐 박병창 이사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결국 9월이 그 유동성 회수의 달이라고 그러면은 그 회수한 돈 뭐 다 불태워 없앨 거 아니잖아요. 결국 풀린다는 거죠. 이 풀릴 거고 풀리는 것도 결국 국채도 상반기 대비 2배를 찍는다고 하는데 찍은 돈도 결국은 또 풀 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내년 들어가면서부터 트럼프는 어떤 식이든 간에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9월 달이 뭐 역사적으로 좋고 나쁘게 대한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장에 대해서 걱정했던 게 추석이 이번에 되게 기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뭔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대응할 거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올해 최고점을 넘으니까 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추석에 대한 악몽이 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추석 전에는 주식을 많이 안 가져가는 게 제 개인적인 편. 이번에 특히나 하루 휴가 내면 거의 일주일이 넘습니다, 기간이. 네, 제 악몽 같은 기억이 네. 그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기 그때도 9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요, 그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마지막이었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기사 보고 멘붕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7시 반부터 손님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전부 다 정리해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석 전에 많이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저는 현금화를 좀 시켜놓을 생각이에요. 뭐 이게 뭐 초강세장이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좀 쉬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추석 전에 최대한 현금화 해놓을까요, 대표님? 아니 주식 2시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아니, 저희들 개인 투자자 예, 예. 다른 전반적인 그렇지.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졌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혹시나 차라리 그냥 대주주 양도세 그냥 10억으로 간다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그냥 좀 확 정리하고 그때 그냥 미국장이나 하지 뭐 이러면서 그 송편 먹으면서 그래서 막 뜯어 먹으면서 좀 매매할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은 그 과거 패턴처럼 조금 다르게 그냥 그런 거 없다 보면은 이제 국내 수급적 이슈가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연휴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휴 리스크 동안에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요. 한국장도 모르고 당장 내일 날씨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긴 연휴 끝난 다음에 뭐 액션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주식 다 베팅하고 뭐 이게 막 점쳐가지고 뭐 이게 기술적으로 보니까 뭐 미국 시장 좋아질 거야 이렇게 베팅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
또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아니 비싸게 사면 주가 올라가면 안 사면 되죠 뭐 나머지만 갖고 그 다음 보면 되죠 아니면 그 사이에 좀 쳐졌던 종목들이 좀 늦게 반응한다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연휴 장기간 들어갈 때 주식 다 갖고 가는 거는 그냥 네, 뭐 많이 벌었으면 가능합니다 많이 벌어서 나 원금 빼고 나머지만 갖고 베팅하고 가자 이런 건 가능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현금 가져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이게 어쨌든 11일인가 대통령 무슨 기자회견에서 결론 낼 거다는 식의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기자회견에서 결론 낸다는 얘기는 웬만해서는 나쁜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긴 하잖아요. 세상에 누가 나쁜 얘기를 이렇게 나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기대는 50억이 유지되는 걸로 다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또 중간 뉴스 나온 게 뭐 10억에서 50억을 뭐 차등한다 이런 얘기도 막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 50억이 결정이 돼야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부스트업의 일환이다라고 느낄 것 같으세요? 50억 원복 아니면 뭐 100억 확대 뭐 아니면 뭐 애매하게 30억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때는 기대도 안 해요. 저는. 기대 안 하시고 아 일단 네네네 저기 이거는 신뢰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거는 시장만 정상화돼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투자자들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주주 가치를 실현해줄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결사 반대를 했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 정부 이제 들어서기 전부터 공약에 내세웠던 그런 내용들을 구현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부터는 저는 과세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처럼 해줄 수만 있으면은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여전히 뭐 좀 부당거래, 부정거래, 뭐 좀 우리가 모르는 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약하고 여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주면서 우리가 좀 미국 주식에 투자해놓고 나서 고민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사가지고 물리면 스트레스는 받겠지만은. 네. 근데 한국 주식을 사놓으면은 문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 잠깐 들어봤는데 30% 빠지잖아요. 이거 회복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미국 주식에서 엔간한 주식들은 그거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들은 약간 모멘텀 플레이 비슷하게 많이 움직여버리고 그 모멘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좀 과장된 부분들을 갖다 많이 어필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되게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증자를 하거나 자본 조달을 해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투명성을 조금 더 개선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뭐 전면적인 과세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50억에서 더 올려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올려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유지해준 상태에서 실제로 구현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 네. 시점에 가가지고 그 시점이 되면은 그 시점이 돼가지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겹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버는 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도 그것도 과세도 미국처럼 손실난 부분들이 커버될 때까지 뭐 저기 과세를 유보해 준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나왔던 거는 2년이에요, 2년. 네. 뭐 거의 그럼 또 원천징수였습니다. 원천징수 6개월에 한 번씩. 손해 보고 네. 2년 지나고 나면 거기서 조금 벌었는데 그거 과세 맞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투명성만 지켜주시면은 저는 뭐 지금 것만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50억 유지로도 충분하다 시장은. 네, 네,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쪽 뭐 지겹지 않습니까? 그거 이게 결론 내려준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냥 네. 너무 근데 그거보다도 아까 오면서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몇 분께서 싱가포르에 한국 뭐 이제 상황과 주식시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출장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 슬라이드 쭉 나오는데 저거 보면서 거기서 대충 나오더라고요. 세제 개편 관련돼서 뭐 스틱만 있는 거 아니고 당근도 있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노스틱 이제 뭐 이렇게 낫스틱 캐럿인가 뭐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네. 와우 아, 당근은 캐럿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와우 예 네. 그 정도는 압니다. 아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혹시나 네. 예, 생각 못 하실까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서 해외 가서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정도 할 정도면은 코스피 5천에 대한 진심이구나 라는 쪽들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네.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이제 이 얘기 그만하시죠. 뭐 30억, 50억 이거 뭐 100억 이래봐야. 그러면 저 네. 이것만 여쭤보면 그러면 이쯤 되면 네. 정책주 좀 다시 만져봐도 될지. 네, 잘 만져서 키워야죠. 이렇게 쫙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그거 같아요. 3차 항법 개정이고 또 조금 있다가 4차 이러면서 좀 계속 푸시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배당 세제 관련된 건 좀 실망입니다. 네, 그렇게 다 이렇게 쪼개두면은 그게 뭐가 혜택을 받는다고? 단순하게 하는 게 좋죠.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라리 4차나 5차 때 가서 그냥 단순해서 다시 한번 개정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쪽에 대한 3차 개정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주사를 또 레벨업할 지주사뿐만 아니라 어차피 지주사가 제일 많을 거고 보유 주식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또 그 활용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뭐 좀 말은 많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라도 좀 단돌이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더 시장을 좀 레벨업 시키는 조건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상법 개정 추가로 나오는 걸 계속 보자.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도주 많이 올랐던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반도체 좀 준비해 오신 게 있어서 먼저 자료를 보고 우리 이사님한테 반도체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좀 해주세요. 네, 반도체를 할 때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계신 증권회사에서 떡하니 나온 게 제가 이 있는데 리포트 오늘 좀 해달라고 추천했습니다. 아우, 우리 회사에서 나와서 제가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좋은 타이밍에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먼저 보면서 그 다음에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CT는 뒤에 아닙니까?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가 더 중요해요. 네. 잘하고 있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인포맥스 라이브의 공식적인 의견은 어느 하나를 더 치중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안 도와주시니까 우리 앵커님인데 그런 쪽에서 내년에도 SK하이닉스가 가장 유리한 위치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HBM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제일 그거였거든요. HBM 모건 스탠리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들이 HBM 가격 빠진다, P가 하락한다. 그리고 내년 가게 되면 삼성전자 들어오다 보니까 Q까지 흔들린다. 이거에 대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불안감들을 가장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슥 하고 보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위치가 그렇게 만만치 그냥 여전히 지금 견고해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어제도 제가 자료 갖고 오면서 HBM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 관련된 이거 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2026년까지는 하이닉스가 아직 여전히 뭐 시장 점유율 50%대 살짝 49%까지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이어간다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HBM4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나온 거는 삼성전자가 수율은 포기 일단 찍어 그러고 내고 거기서 물량 나오는 거 가지고 한번 밀어붙인다. 물량으로 싸움한다. 이게 예전에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 할 때 나왔던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치상으로는 하이닉스가 이제 HBM4 먼저 쿨 테스트 들어가고 이제 결과 나올 때쯤 되다 보니까 적어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는 쪽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쿨 테스트 고객사 인증 완료가 11월 정도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가장 빠르고 가장 먼저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이 삼성전자는 뭐 어디서는 뭐 같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또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도 설이 많다 보니까. 예, 샘플이 두 종류인데 아마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통과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물량이나 가격이나 거의 이제 확정이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그게 그대로 내년 실적까지 연결된다라고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 점유율 HBM4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새로운 레벨업된 쪽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높죠. 높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또 그다음에 HBM4 2는 뭐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땐 그다음부터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그럼 내년 실적 가지고도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하이닉스의 요 말 그대로입니다. 가장 유리한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3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가격이. 근데 그거는 지금 약간 범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이제는 4를 본다. 그러면은 판가 하락 이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했던 얘기인데 이거는 뭐 과도하다 쪽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복잡하니까 이걸 한번 잠깐 그 CT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CT도 이번에 목표가를 오늘 아침이죠. 예, 38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CT는 또 한때 삼성전자 그러니까 같은 분이진 않죠. 그분과는 다른 분인 것 같긴 한데 예, 삼성전자를 10만 원으로 올렸던 분과는 또 다른 의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고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3분기가 10조 5천억인데 그보다 조금 더 올렸네요. 네, 11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요 수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1년에 44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총 200조니까 네. SK하이닉스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이제 PB 가지고 비싸다 아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더 뭐 선호하는 뭐 그거는 뭐 선호 그러니까 내가 가치적인 입장을 봤었을 때 PB 기준으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싸고 더 메리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위치 공고히 돼 있고 거기다가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 대비해서 아직 그렇게 뭐 PB도 그러니까 자산 대비 뭐 실적 대비 다 비싸다고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쪽에서는 네,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사이클은 SK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그 얘기만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그냥 조금 좀 걱정된다 그러면 뭐 7대3, 6대4 뭐 비율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무게는 어디다 실어야 되는지는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HBM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디램이나 낸드는 당연히 가격이 또 올라간다. 원래는 해봐야 내년에 뭐 0에서 1% 정도 봤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또 미국에서는 중국 압박하는 거 나오고 그러면 제대로 또 캐파 투자 안 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13%포인트로 올렸고요. 낸드도 14%포인트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메모리 가격 반도체 업황을 볼 때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뭐가 업황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고민하시면 하시지 마시고요. 가격만 보시면 됩니다. 계속 올라서 뭐 DDR4 같은 경우는 올라서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업황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얘기하는 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아까 들어다 보니까 화웨이 쪽에서 중국발 기사가 나오고 보니까 화웨이가 이제 그래도 AI 칩 쪽에서는 자립 쪽으로 많이 다가선다고 하네요. 그런데 HBM을 못 구했대요. CXMT 지금 램프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 그건 뭐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뭐 자립 얘기 나오니까 묻혀가더라고요. 근데 할 수가 지금까지 들어간 장비나 모든 걸 봤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직까지 안 되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HBM까지도 이제 넘본다 그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뭐 여전히 어차피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거고 당장은 그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전히 네, 난이도가 그러니까 지금 거쳐야 될 관문들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네, 프리미엄화는 여기는 되게 비중이 50%에서 넘어가는 거 이건 아직 안 나왔네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프리미엄은 10%까지 주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일단 실적 대비한 흐름들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현금 흐름은 뭐 14.6%까지 이거는 가봐야죠.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HBM이 모건스탠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훅훅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나 뭐 물량이나 이렇게 커지는 쪽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보고 제 조금 힘내야죠. 뭐. 어떻게 하이닉스 화이팅. 삼성전자도 화이팅. 삼성전자도 화이팅. 모두 네, 화이팅. 같이 화이팅. 예. 네. 하이닉스 보면 오늘 3.9였나 거의 4% 가까이 네. 올랐던 것 같은데 항상 뭐 오를 때 드는 생각은 더 가나 뭐 이건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하이닉스 어때 보이세요? 저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눌리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시티증권 리포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주셨는데 오늘 모건 스탠리 숀킴이 또 삼성전자 탑픽으로 또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낸드 쪽 업황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뭐 결국 가서 레거시 쪽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고 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말들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삼성은 아직까지 HBM 폭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좀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해가지고 공급과잉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아직까지 나올 단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HBM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상승의 기울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둘 다 방향은 상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둘 다 갖고 계신 분이 오늘 같은 삼성전자가 좀 덜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날 뭐 비중 조절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반도체만 갖고 있을까요, 보통? 만약에 뭐 그렇다면 내가 이걸 갖고 이렇게 하는 분이라면은 근데 저라면 네. 삼성전자도 하나 이슈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3 콜테스트 결과인데 네. 이제 앞서서 이제 한화증권 애널리스트 오늘 리포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널리스트 분의 이제 리포트를 근거로 보면 9월 말이나 10월 초면은 그 12단에 대한 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이거 4E였으니까 네네. 4E가 제일 빠르다는 거 3는 옛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12단이 지금 삼성은 아직 콜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 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삼성한테 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다 더해가지고 지금 아직 흑자 전환 이런 거는 언감생신이긴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어쨌든 미묘한 변화의 조짐 같은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도 삼성전자를 연말까지 놓고 본다고 그랬을 때는 모멘텀이 하이닉스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하이닉스인데 네. 모멘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역시도 비슷한 궤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아주 미세하게 다른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께서는 그래도 SK하이닉스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 이사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딱 맞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의견 다른 거 매우 사랑합니다. 저는. 네. 반도체에서 나아가서 반도체 소부장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아까 보면은 저희 그 매매 동향? 맞아요. 네. 매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매매 동향? 매매 동향에서 상위 그 볼 때도 소부장 관련된 그런 종목들 보였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뭐 지난주도 이런 얘기 조금 했었는데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섹터가 이제 소부장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서 요거는 챙겨야 되는데 이제 뭘 사는, 그러니까 소부장하게 되면은 종목들 반도체 장비 쫙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소재 부품 쫙 있을 거고 고르게 되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공정 사요, 후공정 사요? 그거로 그냥 가시죠, 깔끔하게. 둘 다 봐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또 이렇게 하시면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까 이제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둘 다 투자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강화가 있는 시점 쪽에서 삼성전자는 당연히 파운드리와 함께 같이 또 우리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장비 발주가 같이 연결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드디어 웨이퍼가 늘어나는 사이클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게 기본적인 특히 이제 증착 장비 같은 뭐 테스트 식당 뭐 같은 등등등 있겠죠. 쭉 있겠죠. 예. 당연히 전공정. 그게 벌써부터 올해 그 한 4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그때 벌써 움직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수주 얘기들이 쭉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도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좀 멈췄어요. 피포가 멈췄다가 이제 제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졌던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들이 레벨업 되는구나라는 쪽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 전공정 쪽도 봐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선대공정이 핵심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쪽들을 또 체크하는 게 맞겠다. 전공정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후공정은 HBM은 이제 또 삼성도 신경을 쓸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거의 물량 확정됐다 그러면 내년에 또 투자하기 위해서 또 계획 짤 거고 그러면 이쪽들도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쪽들도 지금 분위기에 맞춰 특히 요즘 보게 되면 패키징 쪽에서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늘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2주 전인가 한 주 전쯤에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물량 들어올 건데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설레발 아닌 설레발이죠.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 보게 되면 후공정도 같이 움직이구나.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 이번엔 다 움직이다.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괜찮다 보니까 투자가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보게 되면 변화가 들어오고 또 후공정에서도 멀리 출발하는 회사 중에 테크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3사로 이제 다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이거는 뭐 이제 그런 뉘앙스가 풍기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원래 그거 가지고 주가가 예전에 한 7만 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쭉 빠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는 개연수들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지금은 거기에 맞게 그 사이클에 맞게 개연성 있는 쪽들은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면 예전보다는 풀이 넓어졌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찍는 확률도 높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이클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막 3, 4일 쭉 강하다 그러면 또 쉬어요. 쉬기 때문에 차트 이쁜데 들어가게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소부장은 꼭 차트 이쁜데 들어가지 마시고 차트 이쁜데 내가 사면 당해 생각하시고 기다리시게 되면은 또 약간 좀 주춤해요. 그때 사라. 그때 사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춤할 때 사자 반도체 소부장. 이사님은 반도체 소부장 좀 어떤 전략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설레발 칠 때 들어가가지고 조수다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수익 구간 넘어섰는데요. 저는 그 소부장 볼 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도 이제 사실은 이제 투자 사이클이라고 그러면 투자와 관련된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도 밸류에이션을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상대적으로 편안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코멘트되어 있는 회사들 가운데 실제로 보유한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또 집중적으로 지금은 없으니까 이제 동진세임캠을 열심히 산모았는데 싸다 해서 정말 안 움직이죠. 요즘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기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는데 좀 살짝 좀 학을 뗄 정도로 안 움직이는 회사래 가지고 이게 좀 IR을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도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타 회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찌됐든 포텐셜은 큰 회사인데 이건 좀 기업이 좀 어떻게 IR을 해주느냐 알려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회사라고 해서 좀 아쉽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저는 뭐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 국내보다는 미국 쪽 테일러팹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테일러팹 관계된 소부장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 몇 개 회사들이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네. 테일러로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자금이 조금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시 나오고 이제 움직일 준비하는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뭐 증자나 뭐 CB 찍는다고 아유 악재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찍는지가 나올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공시할 때. 근데 자세는 안 나오고 시설 투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그게 한 7대3 정도가 운영비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고요. 그런 거는 올 게 왔구나 싶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이 아까 보니까 좀 하락 업종이 돼 있고 아까 이제 몇 개 쳐보니까 좀 뭐랄까 위에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나거나 했더라고요. 근데 조방원 중에 사실 가장 강했던 업종이 조선과 조선기자재인데 요거를 이제 다른 게 좋다 보니까 좀 빠진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너무 올라서 빠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조선주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부터 좀 이젠 쉬어가지고 괜찮은 자리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네. 방송에서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오버슈팅이 기자재 쪽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보면은 한라 IMS가 20몇 프로 급등을 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조선의 국모님이 리포트를 쓰신 영향이 컸고요.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출발하는 게 그 밑에 단에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천억, 3천억 내외 하는 것들이 10몇 프로 급등을 해서 갭으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했냐면은 사실 이제 기자재 쪽으로 쏠렸던 거는 대안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동안의 투자에 대한. 근데 어저께 그 장 후반에 보면은 증권주도 좀 꿈틀대기 시작했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의 소부장 쪽도 그렇고 서서히 좀 대안들이 보이고 있는 시점인데 너무 마지막에 좀 과하게 분출되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이게 피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오버슈팅이 나올 때 보면은 그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까지 나중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고 밀리면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이 나오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보낼 때 오늘 아침 일찍 보냈어요. 그 단기 고점 같아가지고. 네. 일단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쏠렸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자재가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지만은 과거에 현대차가 미국을 진출하거나 인도를 진출할 때 부품 회사들이 같이 따라가는 회사들 주식들이 같이 동반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회사들이 마진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조선이 마스가가 됐든 뭐가 됐든 미국이 직접 진출한다고 했었을 때 이 기자재가 됐든 부품이 됐든 간에 이 대체가 불가능한 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 됐건 또는 지금 LNG 캐리어선으로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본행제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지금 2군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중국 회사들이거든요. 그럼 사실 대체제가 없는 그런 이제 업종들 있잖아요. 몇 개 업종들. 그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급등한 걸 마냥 추격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그거는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 관련해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조선사들이 주가가 좀 눌렸잖아요. 지금 저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 합병 이슈 나오고 나서 고점 찍고 밀려 있는데 조금 더 늘어지면 오히려 이쪽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저기 미국 진출 이슈가 구체화된 거거든요.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방산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이슈, 그게 캐나다 잠수함이 됐든 아니면 미국 현지에서 직접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가지고 뭐 군수지원함이 됐든 뭐 군함이 됐든 이 껍데기를 국내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어떤 그런 거에 서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법 개정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방산밸류가 붙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조선소들이 주가가 쌉니다. 그 글로벌 방산에 이제 밸류가 붙어 있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쓰비시 같은 경우가 PER이 39배고요. 그다음에 오스탈이라고 하는 호주 회사 같은 경우도 36배. 보통 36배에서 40배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PER 기준으로 30배 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오히려 기간 조정을 받으면은 오히려 조선소 쪽으로, 조선사 쪽으로 해서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조선주 조정 받을 때 이제는 기자재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형사를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선주와 기자재 대표님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 실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시세는 광폭처럼 한번 지나갔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못 사셨으면 이제 고점에서 줄줄줄 흔들릴 때마다 고민하겠죠. 예, 손절을 고민하실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타이밍을 잘못 노렸다 그러면 절반은 정리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거기다 또 기회비용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는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자재 쪽 한 60%는 이번이 고점이 아닙니다.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근데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2분기 때 실적 동향들 보게 되면 거의 안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이제 또 보면은 뭐 영업이익만 살짝 플러스로 돌았는데 뭐 순이익은 여전히 안 좋다. 근데 내용들 보게 되면 거기서 실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영업 준비하려면은 재고 늘려야 되고 그런 과정 쪽에서 생각보다 비용 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재고가 늘렸다는 얘기는 그 재고 비용 확충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매출이 늘어날 기회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이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기회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왔던 고점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내용적으로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점을 누가 빨리 찍고 돌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조선 기자재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조선 쪽 가게 되면 사이클로 들어오는 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작은 거 가지고 조금 이런 걸로 한번 좀 큰 댐베거 한번 노려봐라고 하게 되면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고 지금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기자재 중에 하나씩만 더 여쭤보면은 조선 기자재가 원래 엔진도 있고 뭐가 있는데 우리 피팅 업체들 있잖아요. 네. 이게 옛날에 2006, 7, 8년 사이클을 보면은 조선 기자재 업종이 다 오르고 뭐 어영부영 오르고 나서 피팅 업체가 플랜트랑 같이 맞물리면서 마지막으로 시세를 내고 끝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피팅 업체들이 좀 주가가 좀 흔들렸더라고요. 그게 뭐 조선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사이클의 끝으로 해석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님 좋게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제 LNG 쪽들이 수주가 나오기 시작해서 네.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LNG 쪽들은 지금 더 단가 높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그러면 너는 우린 높이 받았는데 너는 예전 단가로 가.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높은 단가면은 그대로 적용시켜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피나 큐나 이렇게 꺾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타났던 일을 무슨 그런 걸로 전혀 주가로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네. 저가 수주가 끝났다고 보게 되면 네. 예전에 받았던 저가 수주 이제 끝나고 뭐 공백 상태 되게 끝나고 새로운 단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받는다. 그러면 또 새로운 물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뭐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저 다 10,000원대, 9,000원대 시작했다 지금 3만 원이에요. 먼저 반영하면서 비싼 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사이클을 감안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하게 되면 저는 고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본행제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중간에 있는 업종이어서 요걸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아침에 그 태광하고 성광밴드를 봤거든요. 근데 왜 봤냐면은 너무 기자재 쪽이 급등을 하니까 얘네들이 싸 보이는 거에서 얘들도 그렇죠. 움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꺾이니까 같이 빠지길래 그러니까요. 표현을 제가 이게 방송용어로 맞는지 모르지만 삐꾸는 어쩔 수 없구나 이 생각을 약간 그렇게 했는데 보시는군요. 근데 지금 사실 피팅 업체들이 실적이 안 나와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이유가 관세 때문에 현지에서 지금 발주가 안 나온답니다.
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발주가 안 나오고 있다는데 결국은 현지에서 재고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고가 소진되는 이후에는 그럼 결국 가가지고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는 올 하반기, 올 연말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그쪽에서 이제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실적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오히려 그 시점부터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얘네들이 못 올랐고 오히려 애매한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오늘 빠진 거는 그런 거랑 관계없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저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다뤄볼 이슈가 유니트리가 상장 준비를 한다. 이게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중국 회사죠? 네네. 아, 레몬트리라는 노래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예. 불러주셨다. 아, 뭐 근데 제목만 들은 것 같은데요? 불러주시죠. 레몬 리서치의 주제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했습니다. 자, 예. 상장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네. 요즘 로봇주가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그래도 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갖춘 쪽에 뭔가 문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막 뭐 17% 막 또 쫙쫙 올라가는 현상 나오고 상한가 들어가는 한 종목이 있는데 그건 뭐 그것도 이제 나도 이제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러면서 요 얘기 나오면서 그건 뭐 이제 그 전에 뭐 벌써 강했었고 갭상승 나왔고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좀 더 강해지더라고요. 이게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 기업 유니트리 이거는 한 2주 전인가 여기 KB증권에서 나오셔서 한번 또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얘기했었을 때가 앞으로 연말쯤 상장을 준비하는데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그 전까지만 해도 약 한 2조 9천억 정도였었는데 이제 500억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9조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조 이 정도면 우리나라 상장에도 네. 근데 매출액이 2천억이에요. 거기까지는요. 예. 그걸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밑에 써 있잖아요, 저기. 예, 그렇습니다. 예. 2천억인데 시총을 10조 받습니다. 이게 로봇 밸류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PSR 50배. 50배. 예.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 있었어요. 많죠. 매출 300억인데 MSCI 편입. 네. 네. 예. 그런데 근데 뭐 없는 뭐 실체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그냥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그 얘기 나오고 바로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평가하는 건 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시장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도 기대감이 큰 거예요. 성장 산업에 대한 고창판의 기대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런 쪽에서 로봇계가 매출의 한 65% 나오는 쪽이고 그러면 잠깐만 우리 로봇계 관련 종목들이 몇 개가 또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현대도 있고 LIG 덱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재조명되나 싶긴 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에 그 춘제에서 나온 게 군무를 또 칼같이 쳤다고 그래서 칼군무 이거 가지고 또 많이 또 그저 또 이제 막 또 올라가는 거죠. 고차이라고 그러네. 그 애국심 중국어로.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막 올라가고 예. 근데 거기서 4개의 금메달까지 석권했대요. 이거 휴머노이드 쪽이 그런 쪽에서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보급형 모델이 R1이라고 있는데 가격을 770만 원에 팔자 좋아하지 않나요? 그 나라 중국인들은 880만 원 좋은데 770만 원으로 예 그래서 출시를 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투입되는 그러니까 산업에 투입되는 과정과 함께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가 갑자기 팡팡 뛰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 한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은 잠깐만 내 아반떼 팔고 이거 한 세대 살 수 있겠네요? 아반떼가 얼마예요 요즘에? 3천만 원.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 그럼 또 되면 이제 로봇 한 세대 거느리고 살 수. 야, 나 오버 그리고 업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자동차보다 못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칼군 문제 했대요. 뭐 4개 금메달도 땄대요. 예. 아반떼 한 2천만 원 한대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대 반 로봇 반 가져가고 예 그런 쪽에서 로봇 한 대가 인력의 1.5명을 평가를 보통 한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근데 앞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옵티머스 3.0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셨습니까? 그 보면은 올 블랙이에요. 올 블랙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사진만 몇 장 나왔거든요.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테슬라가 이제 우리 옵티머스 가치로 80%의 가치로 평가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차 안 팔리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가 지금 미국에서 저비율이 뭐 30%대 38%까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는 감소하고 공장장 생산성을 60% 증가시킨다라는 쪽에 대해서 관심 이건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은 휴머노이드 초기 상용화 가격 목표가 한 10만 달러라고 봤을 때 5년간 매일 24시간 투입 요게 핵심인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당 비용이 3.4달러, 4,700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당 그 뭐 주휴 수당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15,000원 이렇게 되죠. 거기에 3분의 1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죠. 그래서 한국 공장의 현대차는 인건비의 10분의 1 수준. 예, 그렇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중화돼서 가격이 한 3분의 1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시간당 비용이 1.2달러 더 싸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리트인 거죠. 그런 쪽에서 특히 지금까지 한국이 산업 자동화 쪽에서 99%가 넘어가다 보니까 산업 자동화가 잘 된 나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하다가 라인을 지금까지 뭐 아반떼 생산했다가 다시 다른 차로 바꿔 다 뜯어내고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투입 비용들이 더 발생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게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그쪽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또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비용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쓸 이런 단계가 높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계속 기대감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고밸류를 받는구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트리 사례를 좀 투자 아이디어로 그래도 치환을 좀 해본다면 어떤 걸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좀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네. 특히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우리나라는 약간 좀 테마성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화되어 있는 게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보스턴 다이너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회사고 또 미국에서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로봇 관련돼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액추에이터 관련돼 있는 주식만 조금 트레이딩하는 정도지 이걸 갖다 구체화 시켜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현대차 그룹에 기대를 좀 갖고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현대차 주가에 긍정적일까요? 저는 그게 나오는 시점이 지배구조 개편하고 맞물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올해 동영상 나오기 시작할 거고 기사 좀 나올 거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노출 빈도가 높아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3만 대 연산으로 했을 때 양산 공장 만들겠다고 발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휴머노이드 조제화 공장으로 10월에 이제 투입되는 것도 이제 이미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업종들 이슈들 이야기해서 이제 시장 전략 이야기 좀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사님께서 가져오신 이슈 중에 하나가 시장이 좀 지금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인 것 같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화두를 하나 띄워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으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수급으로 움직인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기자재 클라이맥스 끊는 거 보면서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지. 예. 지금은 시장 자체는 저는 첫 번째 제가 지금 투자 아이디어로 갖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유동성은 더 풀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엔 또 성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국의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증권주가 일단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는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를 지금 최근까지 계속해가지고 좀 종목을 계속해가지고 사 모으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략적으로 지금이 9월 9일이고 이번 목요일에 CPI가 발표되고 그리고 만기일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FOMC 있고 우리 추석 있잖아요. 요 한 3주 정도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 빠질 때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FOMC 전까지는 누리고 FOMC 다음에는 뉘앙스를 좀 봐야 됩니다. FOMC까지 전고점은 무조건 돌파한다? 저는 갈 것 같고요. 가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누릴 것 같은데 근데 이번 FOMC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멘트 하나하나에 시장이 반응하는 게 좀 클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혹시나 이제
연준이 직접 얘기하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성이냐 아니면 그냥 어차피 이렇게 내가 예고한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 이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약간 좀 고용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조금 더 걱정을 하게 만드는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일단 조금 좀 흔들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저희는 10월 달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초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눈치 봤다가 그거 다 기우죠. 예,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혹시나 또 뭐 갖고 흔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죠. 그래서 한 FOMC는 좀 챙겨보고 그 전까지는 열심히 플레이하다가 또 이제 좀 이제 챙겨놓고 이렇게 했다가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쭉 가네 그러면 또 붙으면 되죠. 추석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석 기다리고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고. 네. 그러니까 적정 현금은 저 FOMC 전에는 좀 챙겨놓고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OMC 전에 좀 파시고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추석 조금 끝나고. 지나서 한번 해봐도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일단 추석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좀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FOMC가 아니고 추석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 뭐 FOMC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월이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야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라고 말을 바꿀 가능성은 저는 되게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노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FOMC 이후에 오히려 선반영이 돼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그 이후에 실현이 됐을 때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